딸 정유나 씨와 함께 탈북한 아버지 정상천 씨가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화장실이었습니다. 긴 여행의 피로와 긴장감 속에서 마주한 그 첫 번째 화장실은 정상천 씨에게 남한 사회의 첫인상을 강렬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아, 이게 정말 화장실인가요? 정상천 씨는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탄성을 질렀습니다. 북한에서 평생 경험해본 화장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 은은한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 냄새 하나 나지 않는 쾌적한 환경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인천공항 화장실에 들어선 정상천 씨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바닥은 물 한 방울 없이 깨끗했고 벽면은 광택이 날 정도로 반들반들했습니다. 천장의 조명은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게 적절하게 조절되어 있어서 눈이 편안했습니다. 무엇보다 공기가 깨끗했습니다. 북한에서 경험했던 화장실의 지독한 냄새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기분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사람이 볼일을 보는 곳이 맞나요? 정상천 씨는 딸 유나에게 되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곳이 화장실이라기보다는 깨끗한 휴게실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면대는 대리석처럼 매끄러웠고 거울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안에 작은 화분까지 놓여 있어서 생기를 더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상천 씨는 어디를 가든 화장실을 유심히 살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백화점, 지하철역, 공원, 심지어 작은 카페까지 어느 곳을 가도 깨끗하고 잘 관리된 화장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매번 그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곳은 고급 호텔 로비 같았고 어떤 곳은 미술관처럼 예술 작품이 걸려 있기도 했습니다. 작은 문구에서 발견한 큰 감동. 정상천 씨가 가장 인상 깊어했던 것은 화장실 곳곳에 붙어 있는 작은 문구들이었습니다. 소변기 앞에 붙어 있는 한 발만 더 가까이 와주세요라는 문구를 처음 봤을 때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간단한 문구 하나에 얼마나 많은 배려가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요하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네요. 정상천 씨는 딸 유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소변기를 더럽히지 말라거나 규칙을 지켜라 같은 명령조의 문구가 붙었을 텐데 이런 부드러운 부탁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신선했습니다. 정상천 씨는 이 문구를 보며 남한 사회의 소통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명령이나 강요가 아닌 정중한 부탁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깨달았습니다. 한 발만 더라는 표현도 절묘했습니다. 너무 많이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최소한의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화장실에서 만난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에 버려주세요. 변기가 아파요라는 문구에서는 유머를 발견했습니다. 변기를 의인화해서 표현한 이 문구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올바른 행동을 유도한다는 점이 신선했습니다. 변기가 아파한다니 이런 표현을 누가 생각해냈을까요? 웃음을 주면서도 메시지는 확실하게 전달하네요. 정상천 씨는 이런 창의적인 표현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휴지를 변기에 버리면 안 된다는 딱딱한 지시문이 전부였는데 이렇게 재미있고 따뜻한 방식으로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어린이 화장실에서는 더욱 재미있는 문구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영웅들, 손 씻는 것을 잊지 마세요라거나 깨끗한 화장실은 우리가 만들어가요. 같은 문구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쓰여 있었습니다. 정상천 씨는 이런 세심한 배려에 더욱 놀랐습니다. 하지만 정상천 씨를 가장 깊이 감동시킨 것은 어느 공공화장실에서 본 철학적인 문구였습니다. 돈은 똥과 같습니다. 쌓아두면 더러워지지만 나누어주면 땅을 살리는 퇴비가 됩니다라는 글귀였습니다. 화장실에서 인생 철학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문구를 보면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상천 씨는 이 문구를 수첩에 적어두고 자주 꺼내보곤 했습니다. 이 문구는 단순한 재치를 넘어서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돈을 독점하고 쌓아두기만 하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순환시켜 나누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정상천 씨는 이런 생각을 화장실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정상천 씨가 이토록 나만의 화장실에 감동하는 이유는 북한에서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화장실은 그저 더럽고 불쾌한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재래식 화장실이고 많은 경우 여러 가구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 화장실이었습니다. 북한의 화장실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파리가 들끓고 냄새가 너무 심해서 숨을 참고 들어가야 했죠. 위생 상태가 너무 나빠서 병이 생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정상천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북한의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은 대부분 뒷마당 한 구석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나무로 대충 만든 칸막이 안에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널빤지를 올려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지붕도 제대로 없어서 비가 오면 물이 새어들었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며 볼일을 봐야 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위생이었습니다.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상상을 초월했고 여름이면 파리와 모기, 각종 벌레들이 득실거렸습니다. 구더기가 기어 나오는 것은 일상이었고 때로는 쥐가 출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각종 세균과 기생충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온갖 벌레들이 달려들어서 빨리 일을 마치고 나와야 했어요. 그런데도 갈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했죠. 정상천 씨는 당시에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공중 화장실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너무 더러워서 사용을 피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공중 화장실은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서 더욱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이나 기차역 같은 곳의 공중 화장실은 아예 들어갈 엄두도 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냄새가 몇 미터 밖에서도 코를 찔렀고 바닥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뒤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다가 몸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상천 씨는 공중 화장실의 참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화장실 청소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습니다. 개인 집의 화장실도 제대로 청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중 화장실은 더욱 방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소용품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화장실을 꾸미거나 철학적인 문구를 붙인다는 발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필요를 해결하는 공간일 뿐이었죠. 그것도 최대한 빨리 나오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정상천 씨는 북한에서의 화장실 문화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남한에서 정상천 씨가 받은 또 다른 충격은 화장지였습니다. 북한에서 화장지는 귀중품 중에 귀중품이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화장지를 구하기 어려워서 다양한 대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화장지는 정말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었습니다. 있어도 너무 비싸서 일반 사람들은 엄두도 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신문지나 다 쓴 책의 페이지를 찢어서 사용했습니다. 정상천 씨는 당시의 현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문지를 사용하는 것도 나름대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사용하면 너무 거칠어서 피부에 상처가 날 수 있었기 때문에 미리 비비고 구겨서 부드럽게 만든 후에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시중에서 파는 화장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했습니다. 신문지로 해결하는 것도 사실 좋은 편이었습니다. 신문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이었거든요. 신문도 없을 때는 달력이나 포장지, 심지어 잡지까지 사용했습니다. 정상천 씨는 당시에 절박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신문지나 책도 구하기 어려운 농촌에서는 자연에서 나는 것들을 활용해야 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강냉이 오사리, 즉 옥수수 껍질이었습니다. 농촌에서는 옥수수 껍질을 말려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안쪽 부분을 골라서 사용하면 그나마 견딜만 했어요. 하지만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처음에 적응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상천 씨는 농촌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북한 사람들은 창의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나뭇잎을 사용하기도 하고 헝겊 조각을 씻어서 재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돌멩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활용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원시적인 생활이었습니다. 화장지 하나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사회에서 무슨 발전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생활용품도 해결하지 못하는 체제였어요. 정상천 씨는 당시의 어려움을 회고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나만의 공공화장실에서 만난 화장지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부드럽고 질 좋은 화장지가 공짜로 비치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공짜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화장지를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정상천 씨는 당시에 당황스러웠던 기억을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첫 번째로 남한 화장지를 만져본 순간을 정상천 씨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북한에서 경험한 거친 신문지나 옥수수 껍질과는 차원이 다른 부드러움이었습니다. 마치 솜처럼 부드럽고 두꺼웠으며 쉽게 찢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사용하던 신문지는 인쇄된 글씨가 피부에 묻어나기도 했는데 여기 화장지는 순백색의 향기까지 났습니다. 이런 걸 공짜로 쓸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정상천 씨는 당시의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화장지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화장지부터 촉촉한 물티슈까지 용도에 따라 다른 제품들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는 고급 브랜드의 화장지가 놓여 있어서 정상천 씨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화장지도 브랜드가 있고 품질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화장실에서도 좋은 품질의 화장지를 사용한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어요. 정상천 씨는 한국의 화장지 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은 어떤 사람이 사용 후 남은 휴지를 작은 팩에 담아 다음 사람을 위해 놓고 간 것을 목격했을 때였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그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분이 특별히 부자처럼 보이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가져온 개인용 화장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고 가시더라고요. 이런 게 진짜 선진 사회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정상천 씨는 그런 작은 나눔의 순간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상천 씨가 남한 화장실에서 경험한 또 다른 놀라움은 각종 편의 시설들이었습니다. 손을 씻는 곳에는 항상 비누가 비치되어 있었고 센서식 수도꼭지는 손을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물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손을 대면 물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마법 같았어요. 정상천 씨는 처음 센서식 수도꼭지를 만났을 때의 당황스러웠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수도꼭지를 돌려서 물을 받는 것이 당연했는데 손만 대면 저절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고장인 줄 알았습니다. 몇 번 시도해본 후에야 센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기술에 감탄했습니다. 물의 온도도 적절하게 조절되어 나오고 수압도 너무 세지 않게 딱 적당했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정상천 씨는 자동 수도꼭지의 편리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동 비누 디스펜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을 대면 적당한 양의 비누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정상천 씨는 한동안 신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비누 자체를 구하기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고급 액체 비누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비누의 향기도 좋고 거품도 잘 나고 손에 부드럽게 발라졌습니다. 이런 좋은 비누를 공짜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자동으로 나온다는 것이 더욱 놀라웠어요. 정상천 씨는 자동 비누 디스펜서의 편리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손건조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을 넣으면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손을 말려주는 기계를 보고 그는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인 집에서도 이런 설비를 갖추기 어려운데 공공시설에서 이런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용법을 몰라서 손을 이리저리 움직여봤는데 센서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손이 금세 말랐어요. 정상천 씨는 손건조기 사용법을 익히는 과정을 재미있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고급 화장실에서는 온풍기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음악이 나오거나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곳도 있어서 정상천 씨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기계들을 보면서 남한이 얼마나 발전된 사회인지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잘 살아서가 아니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하는 사회 구조 자체가 놀라웠어요. 정상천 씨는 이런 경험들이 자신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정상천 씨는 체제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그 비판들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사회가 빈부격차만 심하고 서민들은 살기 어렵다고 배웠는데 실제로 와보니 공공시설만 봐도 시민들을 위한 배려가 곳곳에 있더라고요. 정상천 씨는 자신이 받았던 교육과 현실 사이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기본적인 공공시설의 차이를 보면서 체제의 근본적인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화장실 관리에 대한 관심이나 투자가 거의 없었지만 남한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자꾸 자본주의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같은 기본적인 공공시설을 잘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진짜 국가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정상천 씨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정상천 씨는 북한의 선전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어두운 면만 강조하며 교육했지만 실제로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화장실 하나만 봐도 그 사회가 시민들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서 다른 나라를 비판만 하고 있으니 말이 안 되죠. 정상천 씨는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세금과 복지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한에서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런 공공시설들을 만들고 유지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세금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세금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그 결과가 이런 열악한 공공시설이라면 차라리 세금을 내고 좋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천 씨는 세금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세금을 착취의 수단으로만 가르쳤지만 실제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투자되는 것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그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데 관리조차 제대로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금을 내더라도 그 돈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쓰인다면 그게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천 씨의 이런 깨달음은 딸 유나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딸 정유나 씨 역시 아버지의 이런 경험담을 들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아버지에게는 이토록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 새로웠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반성하게 됩니다. 만약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저는 하루도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유나 씨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유나 씨는 아버지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작은 배려들이 아버지의 눈을 통해 보니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화장실 문구 하나하나를 읽고 감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무감각하게 살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 발만 더 가까이라는 문구도 그냥 지나쳤는데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정말 깊은 배려가 담겨 있더라고요. 유나 씨는 아버지의 섬세한 관찰력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화장실의 작은 문구들에서 철학을 발견하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무심코 지나쳐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동과 배움을 찾는 아버지의 모습이 유나 씨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화장실, 부드러운 화장지, 자동으로 나오는 물,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노력과 배려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유나 씨는 아버지의 시각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나 씨는 아버지와 함께 다양한 장소의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각각의 특색과 배려를 발견하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백화점의 고급스러운 화장실, 지하철역의 실용적인 화장실, 공원의 자연 친화적인 화장실 등 각각의 개성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다니면서 화장실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저도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떤 배려가 있는지,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됩니다. 유나 씨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신도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천 씨의 화장실 경험담은 단순히 편의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구성원들을 배려하는 문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시스템, 그리고 작은 것에서도 아름다움과 철학을 찾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발만 더 가까이 와주세요라는 간단한 문구에서 배려의 문화를 발견하고 돈도 똥처럼 나누면 퇴비가 되어 사회를 살린다는 글귀에서 인생 철학을 찾는 정상천 씨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정상천 씨는 이런 경험을 통해 진정한 문명사회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나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편의를 생각하는 세심한 배려에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장실 하나만 봐도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하는 마음가짐, 공공의 이익을 위한 투자 의지, 작은 것에도 정성을 들이는 문화까지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정상천 씨는 화장실을 통해 사회를 읽는 자신만의 철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공짜 화장지의 부드러움에서 기본 인프라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동으로 나오는 물에서 기술의 편리함을 경험하며 그 모든 것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에서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정상천 씨가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는 순간 중 하나는 어느 공원 화장실에서 목격한 작은 장면이었습니다. 한 시민이 자신이 가져온 개인용 물티슈를 화장실에 놓고 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분이 특별히 부자처럼 보이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게 진짜 선진 사회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정상천 씨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작은 나눔의 문화가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정상천 씨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화장실 한 칸에 우산을 두고 가는 사람, 휴지를 충분히 비치해 두고 가는 사람, 심지어 작은 화분을 가져다 놓는 사람까지 이런 모습들이 그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준다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에도 바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여유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누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정상천 씨는 나만의 나눔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경험은 장애인을 배려한 화장실 시설들이었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 손잡이가 설치된 변기, 높이가 조절된 세면대 등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된 시설들을 보며 정상천 씨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약자까지 배려하는 이런 시설들을 보면서 정말 성숙한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정상천 씨는 포용적인 사회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상천 씨가 남한에서 생활하며 발견한 또 다른 놀라운 점은 화장실이 계절에 따라 다르게 꾸며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봄에는 꽃 장식이, 여름에는 시원한 색감의 소품들이, 가을에는 단풍 모양의 장식이, 겨울에는 따뜻한 느낌의 소품들이 화장실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이런 일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건물 관리사분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시민들을 위해 이런 작은 배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상천 씨는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본 화장실 장식은 정상천 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반짝이는 전구, 따뜻한 메시지가 적힌 카드들이 화장실을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화장실까지 축제 분위기로 꾸며놓다니 이런 세심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시민들이 어디서든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천 씨는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상천 씨는 다양한 장소의 화장실을 경험하면서 각각의 특색을 발견하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백화점의 화장실은 마치 호텔 로비처럼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고, 대형마트의 화장실은 실용적이면서도 가족 단위 이용객을 배려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백화점 화장실에서는 향수 냄새까지 났습니다. 거울도 화장하기 좋게 조명이 밝았고 의자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정말 놀랐어요. 정상천 씨는 백화점 화장실의 고급스러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하철역 화장실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급한 사람들을 배려한 효율적인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화장실에는 빨리빨리 문화를 반영한 안내 문구들이 많더라고요. 신속하게 이용해주세요. 다음 분을 위해. 양보해주세요. 같은 문구들이 한국인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상천 씨는 한국 특유의 문화가 화장실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원의 화장실은 자연 친화적으로 꾸며져 있어서 또 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표지판, 꽃과 나무로 둘러싸인 건물, 자연과 어우러지는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원 화장실에서는 새소리를 들으며 볼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연 속에서도 깨끗하고 편안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았어요. 정상천 씨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화장실 문화에 감탄했습니다. 정상천 씨는 지금도 어디를 가든 화장실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에게 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자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엿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화장실만 봐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투자하는지, 작은 것에도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정상천 씨의 이런 통찰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딸 유나 씨와 함께 탈북한 지 몇 년이 흐른 지금, 정상천 씨는 여전히 나만의 화장실에서 새로운 감동을 발견합니다. 계절마다 바뀌는 장식, 새롭게 등장하는 편의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작은 배려들이 그에게는 끊임없는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처음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받은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동이 지금까지도 제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이런 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매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정상천 씨는 지금도 그날의 감동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정상천 씨의 화장실 감동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깁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거대한 건물이나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편의를 생각하는 세심한 배려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작은 것들이 실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정상천 씨는 오늘도 어디선가 화장실을 이용하며 새로운 감동을 발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감동들이 모여서 그의 새로운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